자,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재미있는 경기가 있죠. 코리안 시리즈 직행 마지막 승부 LG 매직 넘버 소멸 하나 추격의 불씨. 자, LG 트윈스와 하나 이글스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오는 주말 열리는 맞대결에서 LG가 우승 축포를 터뜨릴지 하나가 대역전극의 서막을 알릴지 주목된다. LG의 우승 매직 넘버는 5예요. 7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5경기만 이겨도 자력으로 우승이 결정지어지는 것이고, 뭐 하나 이글스가 질 때마다 이 매직 넘버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래서 자, 일단 뭐 이 경기에 톨허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요. 이 치리노스 선수는 1승만 거두었고 평균 자책점이 1.38, 하나전에서 13과 13이닝에 2실점, 그리고 임창규 선수는 무려 4경기에서 2승 무패, 자책점이 0.62, 29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뭐 코디 폰셋, 라이언 와이스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라이언 와이스가 뭐 SSG전 선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건 아마 아닐 거예요. 어쨌든 남은 한 자리는 올 시즌 LG 상대 3경기에서 1승 무패, 자책점이 0.95, 19이닝 2실점으로 활약한 류현진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동주 선수는 혹시 불펜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NC랑 롯데랑 한번 경기하고, 하나는 SSG 두산이랑 경기를 하죠. 자, 경문 매직 1위 하나 다시 가능하다. 뭐 그러네요. 10경기에 이제 7승을 했고, 뭐 노시환 리베라토 타선이 부활했고, 와이스, 윤산음, 김서현 마운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10경기 팀 타율 3할 1푼 6리로 1위, 자책점도 3.99로 2위. 현재 되게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9월 월간 타율이 4할 1푼 7위, OPS는 1.449로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뭐 한때는 거의 올 시즌 내내 4번 자격 논란에 겪었었는데, 감독님이 너는 팀의 자존심이다 라고 하고 계속 4번에 고정을 한 결과 최근 타격감이 살아났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도 뭐 타율이 9월 초에 안 좋았는데 지난 5경기에서 4할 2푼 1리를 기록하며 뭐 살아났다. 그리고 라이언 와이스 선수도 2차례 9월에 등판해서 자책점이 1.5. 그리고 윤산음 선수는 4경기에서 자책점 제로. 그리고 김서현 선수도 1.69, 3세이브. 그래서 최근에 하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시환 선수도 LG 경기를 매일 신경 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 LG 팬들도 요새 맨날 하나 이글스 경기에 뭐 그 결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듯, 하나 이글스도 당연히 LG 트윈스 결과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주 이제 금, 토, 일 대전에서 펼쳐질 이 LG와 하나의 맞대결에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재미있고, 만약에 여기서 우승을 확정지으면 진짜 도파민이 미친듯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기, 그야말로 진짜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죠. 자, 그래서 양 팀의 전력을 오늘은 일단은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찍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올 시즌 전체 비교, 그 다음에는 선발 투수 비교, 그 다음에는 타격 비교, 그 다음에는 불펜 비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프리뷰 영상으로 올 시즌 이제 최근 9월 성적으로 많이 예상하는 그런 프리뷰 영상까지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LG와 하나는 1등과 2등이에요. 그리고 타율도 예전에는 하나가 되게 낮았는데 이제는 뭐 LG보다는 낮지만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책점은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LG 트윈스가 하나 이글스보다 낮았는데 이제 LG 트윈스의 자책점이 굉장히 하나 이글스를 따라잡힌, 그야말로 1등, 2등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최근 5경기 똑같이 4승 1패. 정말 신기하죠. 최근 10경기는 뭐 하나 이글스가 타율도 자책점도 LG 트윈스보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 팬들이 하나 이글스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올 시즌 타율 이제 여러 가지 지표인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타율보다는 무조건 득점이 중요해요. 왜냐면 롯데 자이언츠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타율이 높더라도 득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홈런도 쳐야 되고 뭐 2루타도 쳐야 되고 작전도 있어야 되고 주루 센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라서 이 득점 능력이 진정한 팀의 공격 지표라고 하면 LG 트윈스의 득점이 756점인 반면에 하나 이글스의 득점은 664점으로 무려 92개의 득점이 차이가 납니다. 타점도 707과 620으로 87타점이 차이 나고요. 홈런도 LG 트윈스가 잠시를 씀에도 불구하고 10개가 많고 2루타만 유일하게 하나가 더 좋아요. 2루타만 하나가 33개를 더 쳤고요. 도루도 LG 트윈스가 19개를 더 했고 4사구 볼넷을 무려 하나보다 134개를 더 얻어냈고요. 삼진은 반대로 64개가 졌고요. 병살타는 13개가 졌고요. 출루율은 LG 트윈스가 3할 6푼 3리, 하나 이글스가 3할 3푼 7리, 장타율이 LG 트윈스가 4할 1푼 1리, 하나 이글스가 4할. 그래서 OPS가 LG가 0.775, 하나가 0.737으로 각종 공격 지표는 LG 트윈스가 좋습니다. 자, 반대예요. 이 수비 지표는 하나 이글스가 더 좋아요. 이 수비 지표인데 자책점보다는 득실차죠. 이 실점이 하나 이글스가 522점으로 1위, LG 트윈스는 547점으로 2위인데 이 득실차가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러면 득점에서 플러스 92, 실점에서 마이너스 25라 득실이 플러스 LG 트윈스가 67로 더 많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글스는 이런 게 재밌어요. 요 탈삼진이 무려 LG 트윈스보다 247개가 많아요. 4사구는 8개가 적고요. 폭투는 좀 많이 했는데 실책은 7개가 적어요. WHIP도 1.27인데 LG 트윈스가 1.34, 퀄리티 스타트는 오히려 5선발이 강력한 LG 트윈스가 66개, 하나가 65개. 홀드랑 세이브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비 지표는 하나 이글스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2군에서는 하나와 LG가 지금 0.5게임 차예요. 그야말로 1군, 2군에 정말 박빙의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와 우리 LG 트윈스. 과연 시즌 전체 기록은 어떨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거는 공격과 수비 지표를 모두 합한 WAR입니다. 그래서 요게 LG가 34.58, 하나가 18.62로 굉장한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공격과 수비를 합친 건데 공격이 32.63 근데 하나 이글스는 18.28. 공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수비가 1.96 근데 하나 이글스는 0.34. 2루타 빼고 모든 지표가 앞서고 있죠. 자, 그리고 WRC 플러스, 뭐 이게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WRC 플러스를 나타낸 건데요. LG 트윈스가 무려 120.2, 하나 이글스는 97.4로 굉장한 차이가 있죠. LG 트윈스와. 그래서 공격은 LG 트윈스가 많이 앞선다. 자, 그리고 이게 삼진 퍼센트인데요. LG는 100타석당 16.8%밖에 삼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18.5로 그래도 삼진은 꽤 안 당하는 편입니다. 3위예요. LG가 1위고 하나가 3위. 그런데 볼넷은 LG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혼자 두 자릿수 볼넷 10.7%의 볼넷을 얻어내요.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이 볼넷 지표가 많이 안 좋아요. 8.1%로 키움에 이어서 9위입니다. 바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 안타 타구 뭐 이런 안타 될 확률 이런 거고, 이건 이제 순장타율인데 바빕과 순장타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득점권 상황인데요. 자, LG 트윈스는 득점권 상황에서 타율이 2할 8푼 4리, 하나 이글스는 득점권 상황에서 타율이 2할 7푼 1이고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도 LG 트윈스는 무려 0.8, 하나 이글스는 0.761,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많이 놀라운 수치. OPS, 득점권 OPS가 0.827, 타율도 2할 8푼 5리로 삼성 라이온즈가 1에서 타율 대비 득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타점인데요. LG 트윈스가 707타점, 하나 이글스가 620타점, 그리고 병살타는 LG 트윈스가 94개, 하나 이글스가 107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가 도루를 100개를 했고요. 실패를 36개 했어요. 그래서 73.5%의 도루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LG 트윈스는 도루를 119개를 성공했는데 실패가 47개로 71.7%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에는 이제 LG 트윈스가 조금 적은데 도루는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연기혁 감독님의 이 뛰는 야구, 요건 이제 꾸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건 주루인데요.
바로 토요일 경기에 이런 게 있었죠. 황영목 선수가 무사 3루였는데 그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올 때 아웃이 됐잖아요. 이런 게 이제 주루 RAA, 약간 이제 주루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LG 트윈스는 1.73으로 좋고요. 하나 이글스는 무려 마이너스 4.61로 주루 지표가 꼴찌입니다. 자, 이번엔 투수를 볼 텐데요. 투수는 하나가 1등이에요. 무려 36.78. LG 트윈스는 29.03으로 사실 1위와 3위 치고는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그만큼 하나 이글스는 투수력으로 올라온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자책점도 479고 LG 트윈스는 504점이고, 자,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이 9이닝당 삼진율이 9.35개로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뭐 폰세 와이스 원투펀치도 그렇고, 뭐 김서현 선수의 이 불펜의 삼진 능력도 그렇고, 삼진을 꽤나 잘 잡아내는 투수들이 많이 존재하죠. LG 트윈스는 반면 치리노스 선수, 뭐 임창규 선수가 삼진을 막 잡는 투수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 던지지만 그런 지표도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은 여기 이제 하나 이글스가 3.17개로 낮죠. 그리고 LG 트윈스는 3.46개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FIP는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데 3.52와 3.98로 1, 2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LG 트윈스도. 자, 그리고 이래서 요 그냥 삼진 퍼센트입니다. 이게 이제 100명의 타자 중에서 24.5명 정도 삼진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LG 트윈스는 19.6명.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100명의 타자 중에 볼넷은 하나 이글스가 8.3개, LG 트윈스는 9개. 확실히 수비 지표, 투수 지표는 하나 이글스가 훌륭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WAR 아까 본 건데요. 요게 이제 선발과 구원을 WA를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 선발은 하나 이글스가 LG 트윈스보다 722이닝으로 덜 던졌어요. 반면 LG 트윈스는 745이닝입니다. 이 이유는 하나 이글스는 5선발이 안 돼요. LG 트윈스는 5선발이 되죠. 자, 이게 정규 시리즈에서는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LG 트윈스의 5선발이 훌륭하다는 게 이 한국 시리즈에서는 하나 이글스의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 이닝이 503, 그리고 LG 트윈스의 구원 이닝은 474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선발 WAR이 그러니까 하나가 24.63, LG가 22.03이에요. 그래서 뭐 선발 자책점이 하나가 3.48, LG가 3.51이거든요. 퀄리티 스타트도 65, 66.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하나가 47.4, LG가 더 높아요. 48.2.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이제 7이닝 이상 던진 거죠. LG 하나가 똑같이 23. 그리고 퀵쿠크는 선발이 이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건데 하나가 38, LG가 36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하나의 WAR은 LG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 2, 3, 4 선발이 요거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가 조금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의 WAR인데 하나가 12.15고 LG가 7.0으로 구원의 WAR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죠? 3위, 4위, 5위의 차이보다 2위, 3위의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구원도 뭐 어쨌든 이런데 많이 던진 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당연하게 503이닝을 던졌잖아요. 474이닝. 이거는 이닝 수에도 차이가 좀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SSG는 그래서 구원의 이닝도 많으니까 뭐 WAR이 압도적으로 1위죠. 그런데 이제 영경환 감독님이 정말 잘해준 거는 1위 팀에도 불구하고 2연투도 훨씬 꼴찌고 3연투 한 번도 없고 멀티 이닝도 가장 적은 영경환 감독님은 이 부분에서 진짜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재밌는 지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론 세이브 하나가 15개, LG 14개, 불론 홀드 하나가 6개, LG가 8개. 그래서 수성률이 84.3%로 LG가 더 좋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점수는 내줄 수 있어. 후반전에 불펜의 방어율이 높을 수 있어. 하지만 지키는 야구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수성률은 LG가 더 좋았다. 여기 나와 있죠. 근거로. 그러니까 이런 게 공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점수 차도 들어가니까. 자, 이번에는 수비 지표를 알아볼 텐데요. LG가 1.366으로 하나의 마이너스 0.664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는 음수고 LG는 양수죠. 에러가 LG가 90개, 하나가 83개로 에러는 적기는 한데요.
자, 일단 내야 수비는 신기하게도 하나가 더 좋아요. 하나가 0.34, LG가 마이너스 0.23입니다. 에러도 하나의 내야 수비가 에러를 51개 한 반면에 LG의 내야 수비는 실책을 60개 낳은 거죠. 그런데 우리 박혜민 선수 덕분이죠. 외야가 20.07이에요. 근데 하나는 1.9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LG의 외야는 실책이 5개인 반면 하나는 12개고요. 이 부분은 좀 신기합니다. 보살이라고 아시죠? 뭐 홈송구에서 아웃 잡아내기, 뭐 2루에서 3루로 가는 주자 잡아내기. 이 보살은 LG가 10개인데 하나는 22개로 하나가 훨씬 많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 문현빈 선수의 외야 수비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우익수 이진영 선수의 수비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LG 트윈스는 외야가 아주 불안하진 않죠. 네, 문성주 선수가 가끔 그럴 뿐. 자, 그래서 포수를 보면은 삼성이 굉장히 좋아요. 강민호 선수. 이래서 강민호 선수의 가치가 높은 거죠. 하나는 이제 1.16이고 LG가 오히려 포수의 수비는 마이너스 0.22로 하나랑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자 도루 저지가 가장 큰데요. 이 최재훈 선수가 772이닝을 던졌는데 에러가 4개고 도루 저지가 무려 24.3%예요. 이제 박동원 선수가 제일 포수인데 881이닝을 던졌죠. 그러니까 최재훈 선수랑 차이가 많이 나죠. 박동원 선수가 나이가 더 있는데 그러면서 도루 저지율이 19.5니까 이거는 한국 시리즈 포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최재훈 선수와 박동원 선수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볼배합 같은 거는 사실 뭐 수치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투수가 실제로 못 던졌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재원 선수, 허이서 선수 이런 뭐 이주원 선수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 기록은 사실상 거의 의미는 없죠. 제1포수의 의미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머지 영상들 투수 뭐 이제 타격, 심화지표, 이제 선수별로, 그 다음에 불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LG와 한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타자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 OPS 1.101 오스틴 연일 맹타, LG 창단 첫 2년 연속 30홈런 도전장. 자, 오스틴이 후반기 장타율이 무려 6할 6푼 6리로 디아즈 다음입니다. 올 시즌 30홈런까지 단 2개 달성 시 LG 선수 창단 첫 2년 연속 30홈런을 하게 되죠. 잠시를 쓰기 때문에 어렵죠. 자, 오스틴이 후반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후반기에 타율 3할 9푼 8홈런 31타점, 장타율 6할 6푼 1리, 출루율 4할 3푼 9리, OPS가 무려 1.1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타율이 2할 7푼 1리인데 시즌 타율도 이제 3할 이상, 3할 1푼이었죠. 그러면서 1위 싸움이 중요한 시점인 9월 들어서는 타율이 무려 4할 5푼 7리까지, 장타율은 7할 6푼 1리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 선수가 진짜 최고의 복덩이 외인이 되고 있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LG 트윈스의 정말 전설 같은 타자, 그리고 LG 트윈스의 앞으로 올 외국인은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시즌 홈런이 무려 28개가 됐고요. 30홈런까지 2개 남았고 7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실구장을 쓰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그래도 오스틴 선수가 꼭 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 반면에 극악 처방 필요, LG 4번 타자 문보경 극심한 부진, 타순 조정, 선발 제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문보경 선수가 9월 들어서 51타석에서 13개의 삼진을 기록하고 있고 9월 9일 키움전 1타점 이후로 타점도 없어요. 게다가 문보경 선수의 하나 상대 타율이 2할 8리,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는 무려 1할이 안 되는 6푼 7리에 그쳐 부담이 더욱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타순을 7, 8번으로 하향 조전하거나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거론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문보경 선수가 절대로 선발을 해야 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4번 타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슬럼프가 워낙 심할 경우 타순 정도만 뭐 한 6번, 7번 정도로 바꾸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뒤에 후보 선수들까지 비교를 할 건데요. 자, 1번 타자부터 비교하겠습니다. 1번 타자는 KBO 역대 최고의 출루율 타자 홍창기,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1위 손아섭 선수인데요. 통산 타율도 의미가 있지만 통산 출루율도 이 선수들의 이제 올 시즌을 봐야겠죠. 어쨌든 올 시즌 기록으로 맞붙게 될 테니까 홍창기 선수의 타율 2할 7푼 9리고요. 손아섭 선수는 2할 9푼 3리입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의 출루율이 3할 9푼 6리고요. 손아섭 선수는 3할 5푼 8리입니다. 그래서 WRC 플러스가 108점이고 105.4예요. 홍창기 선수가 뭐 조금 더 좋은 정도인데요. 아직은 홍창기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점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홍창기 선수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상 복귀한 이후로 9월 13일 이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타석에서 안타가 5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 두 경기는 5타수 1안타 5타수 1안타긴 한데 어쨌든 그전에는 2타수 2안타 1타수 1안타였고 홍창기 선수는 어쨌든 아직 93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자, 그래서 좀 좋은 활약을 앞으로 더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손아섭 선수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타자예요. 근데 8월에 한화에 합류하고 나서는 2할 3푼 8리였는데 9월에는 3할 8푼 1리로 굉장히 좋은데 김경문 감독님이 왠지 모르지만 9월 15일 이후로 손아섭 선수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아섭 선수의 후반기 타율은요. 후반기 타율이 왜냐면 후반기에 하나에 합류했기 때문에 2할 7푼 1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네. 확대해 둘 걸. 출루율은 3할 4푼 3리예요. 그래서 올 시즌 성적보다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선수인데 아무래도 젊음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1번 타수는 홍창기 선수의 조금 근소한 우위가 조금 더 우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위가 점쳐지죠. 하지만 손아섭 선수도 무언가 해줄 수 있죠. 특히나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신민재 선수와 리베라토 선수인데요. 신민재 선수의 타율 3할 1푼 7리로 너무너무 훌륭한데 리베라토 선수의 타율이 3할 3푼 5리예요. 4할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4할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역시나 기록은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출루율은 신민재 선수가 4할 1리로 좋은데 출루율 리베라토도 3할 8푼 9리예요. 그런데 장타율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장타율이 무려 5할 7푼이라 OPS가 리베라토가 0.9599, 신민재 선수는 787이에요. 왜냐? 리베라토 선수가 타석도 별로 안 섰는데도 불구하고 2루타가 18개, 3루타가 2개, 홈런이 10개예요. 신민재 선수랑 2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WRC 플러스가 125점인데 리베라토 선수는 155.8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용병 타자니까 신민재 선수보다는 잘하겠죠. 그런 반면 3번 타자는 오스틴 선수가 문현빈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3할 2푼 3리고 출루율도 3할 7푼 3리, OPS도 무려 0.8311인데 도루도 16개 했는데 WRC 플러스가 127.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민재 선수의 WRC 플러스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타 때문이죠. 홈런도 12개고 2루타도 28개고 그래서 127.3인데 오스틴 선수가 WRC 플러스가 무려 169.3. 출루율이 3할 9푼 1리, 장타율이 무려 5할 8푼 4리. 그래서 OPS가 0.976, 홈런이 28개.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와 오스틴 선수의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신민재 선수와 리베라토 선수의 차이보다 더 크죠. 그만큼 오스틴 선수가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 비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 문보경 선수와 노시환 선수인데 사실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은 8월 달까지 문보경 선수가 노시환 선수에 비해서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타율이 2할 8푼 1리, 노시환 선수가 2할 5푼 7리예요. 홈런이 문보경 선수가 24개, 노시환 선수가 32개. 출루율도 3할 7푼 8리로 문보경 선수가 좋고 노시환 선수가 3할 5푼 4리. 근데 OPS가 장타율이 노시환 선수가 홈런이 32개인 것처럼 0.855로 문보경 선수보다 조금 높아요. WRC 플러스는 문보경 선수가 144.7, 노시환 선수가 119.7로 문보경 선수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유리한 것 같으나
최근 9월 성적만 놓고 보면은 두 선수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문보경 선수는 아까 기사에서 났듯 슬럼프고, 노시환 선수는 이렇게 오래 참아줬더니 드디어 9월에 터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흐름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은 약간은 평균에 수렴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뭐 한국 시리즈에서는 뭐 두 선수 다 한 방 있는 정말 훌륭한, 나이도 어리고 3루수 수비 보면서 진짜 최고의 국가대표 3루수이자 홈런 타자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 평가를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수 선수와 최은성 선수예요. 김현수 선수는 놀랍게 여기 메이저리그 기록이 있죠. 오직 타격 기술 하나만으로 메이저리그를 갔어요. 도루도 한 대, 수비도 한 대, 그냥 오직 타격 기술로 메이저리그를 갔던 김현수 선수의 올 시즌 타율도 3할 6리, 홈런 12개, 뭐 최은성 선수는 2할 8푼 8리, 홈런은 19개로 김현수 선수보다 많아요. 근데 2루타도 더 많은데, 이 출루율은 김현수 선수가 압도적으로 3할 9푼 1리로 최은성 선수의 3할 4푼 7리보다 좋죠. 장타율은 최은성 선수가 더 좋아요. OPS에선 차이가 뭐 김현수 선수랑 최은성 선수랑 비슷하지만 이 출루율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득점권 타율 때문에 그런가 WRC 플러스가 김현수 선수가 137.4인데 최은성 선수는 115.5로 김현수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타자가 문성주 선수가 저는 6번 타자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창기 선수 1번 타순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5번 타순의 김현수 선수가 문성주 선수보다 위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저는 6번 타순, 뭐 문보경 선수가 혹시나 4번 타순에서 뭐 타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4번, 문성주 선수 5번, 문보경 선수 6번 정도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는 봐요. 자, 어쨌든 문성주 선수가 3할 1푼 1리, 하주석 선수도 무려 3할 6리예요. 근데 두 선수의 차이는 출루율에 있죠. 문성주 선수가 3할 8푼 2리의 출루율인 반면 하주석 선수는 3할 4푼 8리가 되죠. 장타율은 하주석 선수가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OPS는 뭐 근소한 차이인데 WRC 플러스가 문성주 선수가 121.8, 하주석 선수는 101.7입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수비는 하주석 선수가 좀 좋지만 이건 타격 지표만 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타자가 그러면 오지환 선수가 되는 거죠. 2할 5푼 6리, 이진영 선수가 2할 7푼 7리, 홈런이 오지환 선수가 15개, 이진영 선수가 10개. 그래서 두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장타력이 있는 7번 타자라는 거죠. 출루율이 오지환 선수보다는 이진영 선수가 더 좋아요. 3할 5푼 1리, 오지환 선수는 3할 2푼. 하지만 장타율은 오지환 선수가 4할 3푼 5리도 더 좋죠. 그래서 어쨌든 OPS도 이진영 선수가 더 좋고, 그러니까 WRC 플러스, 이래서 출루율이 WRC 플러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타율과 출루율이 좋으니까 이진영 선수가 120.2, 그 다음에 오지환 선수는 109점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김경문 감독님은 이진영 선수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타격 지표만 놓고 보면 이진영 선수가 위에요. 하지만 김경문 감독님은 이진영 선수를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박동원 선수, 포수 자리 8번 자리인데요. 박동원 선수의 타율이 2할 5푼 3리, 최재훈 선수는 2할 8푼 7리예요.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20개인 반면 최재훈 선수 홈런이 1개거든요. 하지만 출루율은 박동원 선수가 3할 4푼인데 최재훈 선수가 무려 4할 1푼 4리예요. 그러니까 한 방을 쳐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냐, 출루를 꾸준히 해서 경기에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의 출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타자냐. WRC 플러스는 박동원 선수가 118.3, 최재원 선수가 123.2예요. 그래서 두 선수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포수라고 보면 돼요. 한 방의 포수냐, 출루를 많이 해서 팀의 공격을 이어주는 포수냐. 그래서 뭐 두 선수는 특징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포수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포수죠. 그러니까 1, 2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번 타수는 LG의 약간은 많은 압승입니다. 박혜민 선수와 심우준 선수인데요. 타율 2할 7푼 7리, 박혜민 선수는, 심우준 선수는 2할 3푼 3리.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도루가 그런데 박혜민 선수가 48개, 심우준 선수가 11개. 출루율도 박혜민 선수가 3할 8푼, 심우준 선수는 2할 9푼 1리. 그래서 WRC 플러스가 107.7대 60.5로 9번 타수는 많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이 LG의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후보 야수를 비교할 건데요. 이 후보 야수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타 위주로 봐야 되겠죠.
특히나 뭐 양 팀의 맞대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시리즈에서는 주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솔직히 더 크죠. 대타가 정말 뛰어난 타격감 아니면 주전이 정말 하락세가 아닌 경우에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앞선 타순도 김경문 감독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짠 라인업인 거예요. 요 하나와 LG의 타수는요. 자 일단 그래서 쭉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아마 감독님의 특성상 구본혁 선수가 대타할 거고 안치홍 선수가 대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본혁 선수가 사실 이게 후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 경기와 많은 타석에 들어섰어요. 아무래도 가을 야구를 대비하면서 감독님이 구본혁 선수를 많이 출전시키지 않고 게다가 문보경 선수까지 부진하니까 아 이거 구본혁을 문보경 선수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 구본혁 선수의 타율이 2할 8푼 5리고 출루율도 3할 6푼 1리 WRC 플러스 102.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타격 밸런스가 워낙 좋아서 어지간하면 삼진을 잘 안 당해요. 반면 안치홍 선수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베테랑을 중용하겠다 해줄 사람이 쳐준다 라는 그런 특성상 자꾸 이제 타석도 집어넣고 최근에 뭐 1번 타자로도 많이 나왔죠. 타율 1할 7푼 1리 출루율 2할 4푼 1리 WRC 플러스 16.6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박건우 선수 그러니까 LG는 밸런스가 좋은 게 우타자는 구본혁이 대타로 나올 수 있고 좌타자는 박건우가 대타로 나올 수 있는데 두 선수의 기록이 너무 좋아요. WRC 플러스가 135.1이죠. 그리고 2할 6푼 타율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홈런과 2루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출루율도 3할 9리 장타율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자 김태현 선수가 정말 아쉬워요. 진짜 잘해주고 있다가 번트를 데려다가 얼굴에 공을 맞아서 최근에는 이제 출전을 못하고 있지만 김태현 선수가 이제 뭐 두 번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타로. 그래서 타율이 2할 오픈 굴리 그런데 최근에 잘했고요. 어쨌든 장타율도 뭐 나쁘지만 최근에 잘했고 WRC 플러스가 95.8 그래도 100 정도 되는 선수죠. 그 다음에는 최원영 선수, 뭐 이도윤 선수는 사실 이제 하나이글스의 구본혁 선수 같이 멀티 수비가 되고 작전 수행 능력 좋고 타율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 최원영 선수가 2할 8푼 4리, 이도윤 선수가 2할 5푼 5리, 그리고 WRC 플러스가 80 최원영 선수가 그 다음에 이도윤 선수는 63.9 두 선수가 장타력이 없어요. 그래서 WRC 플러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성호와 황영모 선수 둘 다 좌타자죠. 그래서 이제 천성호 선수 2할 3푼 4리, 황영모 선수 2할 7푼인데 황영모 선수가 조금씩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 대타를 쓸지 양 팀의 맞대결에서 좀 의문점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빈 선수 뭐 홈런을 무려 폰세 선수에게 쳤죠. 그리고 최인호 선수인데 뭐 두 선수 다 사실은 뭐 이제 최인호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까지 대타가 나올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현종 선수와 공강민 선수인데 김현종 선수도 뭐 2할 오픈에 타석이 거의 없죠. WRC 플러스가 100이긴 한데 그런데 공강민 선수는 어쩌면 또 중용되지 않을까. 최근에 뭐 이게 선발에 나온 적도 있고 뭐 대타도 나오고 잘 모르겠습니다. WRC 플러스 마이너스 16.8 네. 그 다음에 이제 제2포수죠. 이주원 선수와 이재원 선수인데 아마 뭐 한국 시리즈나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그렇게 뭐 중용될 확률은 없어요. 타율도 2할 2푼인데 이주원 선수는 출루율이 3할 5푼 3리로 매우 좋아요. 그래서 WRC 플러스가 100이 넘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2할 8푼 1리, WRC 플러스가 40.1. 자, 김준태 선수는 뭐 이제 제3포수니까 더 나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원석 선수도 기록이 되게 안 좋아요. 1할 9푼 5리, WRC 플러스가 55.6인데 수비를 잘하고 도루가 22개로 저는 대주자로 쓸 것 같은데 뭐 주전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지금 출전 경기 수를 보면 저 같으면 이제 이 선수를 대주자로 쓰겠죠. 무조건 도루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인서 선수는 제3포수니까 뭐 나올 확률은 이제 거의 없죠. 모든 선수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자 어쨌든 뎁스 자체는 당연히 LG 트윈스가 좋아요. 뎁스는 당연히 LG 트윈스가 좋은데 이게 한국 시리즈나 양 팀의 맞대결 중요한 경기에는 이 뎁스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선발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타격과 여러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 팀의 이제 그 현 시점 WRC 플러스죠. 현 시점 WRC 플러스 WAR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
근데 이제 뭐 대체 외국 리베라토도 뭐 플로리얼이 있었으니까 2.4가 낮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주전 라인업이 당연히 WR이 높겠죠. 올 시즌 끝까지 뛴. 그래서 뭐 김현수 선수, 박혜민 선수, 문성주 선수, 아니면 이제 홍창기 선수가 여기로 오고 문성주 선수가 일로 오고, 홍창기 선수가 우익수, 문성주 선수가 좌익수, 그다음에 김현수 선수가 지명타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폰세 선수의 9.3이 눈에 많이 들어오죠. 박혜민 선수의 6.1도 들어오고, 문보경 선수가 WL이 4.6, 노시현 선수가 4.7, 둘이 비슷하고. 어쨌든 그래서 양 팀에 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전체 라인업입니다. 전체 라인업. 그래서 전체 라인업을 통해서 타자까지 비교했어요. 이제는 투수 비교와 그 다음에 불펜 비교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의 이제 최근 경기력을 바탕으로 어쨌든 세 경기의 프리뷰까지 찍을 텐데요. 모든 분들이 재밌게 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까지 내리고 더 찍을 시간이 필요해서 새벽에 쭉 해서 내일 오전에 투수편과 불펜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번에는 LG와 하나의 선발 투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운명의 3차전 앞둔 LG 한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LG 매직 넘버 5이기 때문에 남은 7경기 중 5경기 이기면 1위 확정인데 사실 4경기만 이겨도 1위 확정이에요. 왜냐? 한 경기는 하나 이글스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뭐 타율 1위 한화, 손아섭 복귀로 다시 완전 재꾸려. 이 타율 1이라는 게 아마 후반기 말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LG도 출루왕 홍창기 복귀 후 최강 전력 완성. 그리고 최고의 에이스 폰세 톨허스트의 맞대결도 눈길이다. 그래서 이번 3연전에서 LG는 정규 시리즈 1위 확정을, 하나는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하나는 다리 부상으로 4경기 연속 결장한 리드오프 손아섭이 SSG전부터 복귀해 손아섭, 리베라토, 문현빈, 노시환, 그리고 최은성까지 이어지는 성공 공식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와 더불어 9월에 하주석의 타율이 4할, 심우준의 타율도 4할 7리, 최재훈도 3할 7푼 등 하위 타선의 화력도 대단해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모든 타선이 고르게 활약하면서 9월 타율 3할 5푼, 출루율 4할 2푼, 장타율 5할 3푼 5리에서 모두 1위에 올라있다. LG도 출루왕 홍창기가 복귀하면서 홍창기, 신민재,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 등으로 여기에 문성주 선수까지 이어지는 완전체를 구성했다. 영경엽 감독도 4월 이후 가장 좋은 멤버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는 복귀 후 6경기에서 무려 타율이 3할 8푼 5리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 시즌 평균 자책점 1.85에 폰세 선수도 있고, LG에는 그런데 약한 모습을 보였다. 2경기 나와서 모두 승리가 없었고 자책점도 3.46으로 9개 구단 중 가장 높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LG 트윈스가 가장 공격력이 세니까. 이 톨허스트가 평균 자책점 2.84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9경기 불펜이 이제 6.5로 6.65로 치솟은 LG. 근데 이제 불펜 중에서도 이제 경기가 지면은 그냥 이제 어떻게 실험하는 이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승기, 손주영 중 한 명 중 불펜으로 보낼 계획인데 아무래도 손주영 선수가 불펜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선발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요 NC전이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송승기 선수가 나올 거고, 롯데전에 강했던 손주영 선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전에는 이제 톨허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뭐 요 순서는 혹시 바뀔 수 있을지언정 요 순서는 거의 확정적이다. 임창규 선수가 이제 안 던진 지 한참 됐죠. 자,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 랜더스전이 뭐 거의 우천 취소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번 주부터 보면은 이제 정우주 선수가 월요일에, 화요일에 와이스 선수, 수요일에 류현진이, 그 다음에 목요일에 윤산음 선수가, 그리고 20일에 폰세와 문동주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화 감독이라면 저는 무조건 와이스, 폰세, 문동주를 낼 거예요. 무조건. 이게 우천 취소가 되면. 왜냐하면 뭐 문동주 선수가 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뭐 LG전에 강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표본이 작은 기록은 그렇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전에 류현진 선수가 10경기를 던졌어. 그러면 한 15경기 던졌는데 계속 좋아. 그러면 이건 천적이 맞는데 뭐 3경기, 뭐 4경기, 4경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3경기, 뭐 4경기 정도 좀 애매하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선발 놀랍게도 선발 WAR은 하나와 LG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는 5선발이 거의 엉망인 상황이고 LG는 5선발이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 2, 4선발은 하나가 더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폰세를 보면 뭐 다 1위에요. 이닝 후라도한테 진 거 빼고 다 1위입니다. 다 1위. 그리고 좌우 타자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그 다음에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8푼 9리로 그나마 이 좌타자에게 조금 더 약하다는 게 LG 트윈스에게는 이제 좋은 신호가 되겠죠. 우투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닝도 174이닝 던졌어요. 요거는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폰세가 그렇게까지 많은 이닝을 던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 기록도 나중에는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WHIP가 1이 안 돼요. 그리고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2.5개. 본래 또 2.1개밖에 안 줄 정도로 제구력도 좋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피칭 디자인이 완벽합니다. 일단 직구도 여기 투심이 몇 개 보일 정도로 직구 구위가 굉장히 좋아요. 151인데 뭐 154, 155 쉽게 많이 봐요. 47.3%의 직구와 그 다음에 그 직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커브볼과 체인지업이거든요. 이 체인지업이란 구종은 직구인 줄 알았는데 속아라? 라고 던지는 게 체인지업인데 이게 거의 포크볼만큼 웬만한 좋은 포크볼보다 더 위력적이에요. 낙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포크볼, 이 체인지업이 17.3% 그리고 이 커브라는 거는 직구와 구속 차이가 많이 나서 너 직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브에 타이밍 뺏겨라 하고 던지는 게 커브인데 그 커브도 16.6% 그리고 슬라이더 커터는 이제 직구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무브먼트가 있는 이 슬라이더와 커터 유영찬 선수처럼 많이 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톨허스트 선수 정도보다는 조금 더 휘어요. 어쨌든 그 커터, 슬라이더와 커터가 17.3%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휘니까 이게 12%, 5.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덜 휘는 선수는 커터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자, 폰세 선수가 요거는 이제 KT전에서 1회 던진 투구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1회에 3실점 했거든요. 그때 투구인데 슬라이더가 147, 체인지업이 141.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져요. 왜냐하면 포크볼이 워낙 위력적이거든요. 체인지업이. 이 퀵 체인지업이. 슬라이더 145. 직구 154, 154. 그 다음에 체인지업 141. 커브는 135.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냐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김영우 선수가 던지는 슬라이더를 폰세가 던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폰세가 김영우 선수도 막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 던지잖아요. 폰세가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발 투수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쫙 체감이 와닿죠. 그 슬라이더에 퀵 체인지업에 커브도 있으니까. 직구도 조금 더 빠르고. 자, 그래서 보면 155 이렇게 던져요. 그냥 153 던져서 최정 선수 이렇게 잠신 잡고 그 다음에 155 던지고 보통 잘 이래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퀵 체인지업인데 무브먼트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높죠. 굉장히 높아요. 여기 높이에 있는데 그 다음에도 높아요. 그런데 타자가 칠 때는 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은 142. 사실 이거는 그나마 퀵 체인지업 치고는 제구가 높게 제구된 편이에요.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제구가 됩니다. 이 폰세의 퀵 체인지업은. 그리고 이건 슬라이더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살짝 휘죠? 많이 휘진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엔 조금 휜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오다가 마지막에 조금 휘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톨허스트의 커터보다는 훨씬 조금 무브먼트가 좋긴 해요. 유영찬 선수보다는 낮고 그런데 146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김영우 선수 정도의 슬라이더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 워낙 빨라서 속은 겁니다. 자, 그리고 토러스 선수는 직구가 평속이 150으로 폰세랑 1kg 차이 나죠. 그런데 이 선수는 뭐냐면 커터가 20.4%고 슬라이더가 7.7이니까 아까 폰세의 이 슬라이더보다는 확실히 구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구속도 더 낮고요. 139.
자, 그런데 28.1%니까 이걸 너무 많이 쓰죠. 폰세는 이거보다 조금 썼는데. 그리고 포크볼이 이제 폰세 선수의 퀵체인지업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말해서 좋을 때는 뭐 폰세 선수의 퀵체인지업만큼 좋은데 그거보다는 안 좋을 때가 지금까지는 제가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공인구나 한국 마인드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커브는 대신 좋아요. 왜냐하면 구속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8km나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커브가 되게 좋은데 구사율이 좀 낮아요. 그 이유는 이 선수가 커브가 대체적으로 높기도 하고, 그리고 커브가 좀 제구가 막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로 보면은 폰세랑 비슷해요. 2할 1푼 6리니까. 근데 우타자 피안타율이 높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한화는 우타자가 그나마 좌타자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는 좌타자인데 우투수 공을 좀 더 잘 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9이닝당 삼진율은 9개, 그 다음에 볼넷은 3.5개. 그러니까 볼넷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해서 토러스 선수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스 선수도 뭐 되게 좋아요. 다승 2위, 이닝 3위, 뭐 WHIP 3위, 탈삼진 4위, WAR 4위. 그러니까 삼진이 많아서 WAR이 높은 거거든요. 자책점도 5위. 그러니까 이 선수가 2.85예요. 167이닝 많이 던졌죠. WHIP가 3인데 1.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9이닝당 삼진율이 10.5개, 탈삼진도 4위고요. 볼넷은 생각보다 많아요. 2.9개. 왜냐면 이 선수가 구종이 3개라 그래요. 직구가 149. 폰세 선수보다 1kg 낮죠. 2kg 낮네요. 그리고 토러스트보다도 낮죠. 그러니까 토러스트의 직구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뭐가 있냐? 이 스위퍼. 슬라이더가 26.5, 그 다음에 스위퍼가 9.1인데 정말 스위퍼처럼 많이 휘는 걸 스위퍼라고 하고, 그 정도까지 휘지 않으면 슬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그게 35.6%예요. 근데 이 선수의 슬라이더는 기본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 정도는 휘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슬라이더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가 12.3%인데 커브는 아직까지는 막 엄청 위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직구랑 구속 차이가 22km 나고, 잘 던질 땐 되게 잘 던지는데 뭐 대부분이 그렇진 않고요. 이 체인지업이 가끔 되게 위력적일 때가 있어요. 이 선수가 왜냐면 직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임창규 선수의 체인지업 좋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체인지업이 무브먼트가 좋은 날은 당연히 임창규 선수보다 좋아요. 구속이 빠르니까. 어쨌든 근데 체인지업을 아직은 많이 던지진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피안타가 좌타자가 2할 오픈, 우타자가 1할 9푼 4리. 그나마 좌타자가 조금 더 높은 게 LG 트윈스에겐 희망적인 거죠. 자, 보시면은 직구 154.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스위퍼예요. 지금 보세요. 오다가 좀 멀어지다가 정말 꺾여요. 많이. 그러면 윤동희 선수가 이렇게 삼진 당하는 거예요. 방망이 여기까지 가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였어요. 근데 나갈 때는 지금 여기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위퍼죠. 이게. 그리고 요거 직구 153.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직구가 153 정도는 좀 잘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체인지업일 텐데 지금 보시면 요거 벨트 높이에요. 그러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 선수가 안 친 거는 요게 140km라. 체인지업이. 그러니까 체인지업은 아주 위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좌타자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랑 똑같아요.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는 체인지업인데 이 선수가 뭐 임창규 선수처럼 그렇게 휘는 체인지업을 아주 많이 구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체인지업 실투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체인지업. 보시면 139의 체인지업인데 밋밋했죠. 지금 보시면 밋밋했는데 타자는 이제 직구 타이밍을 기다리니까 못 친 거예요. 이거는 직구 타이밍이나 뭐 스위퍼처럼 꺾일 줄 알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이 직구보다 느리잖아요. 그럼 와 있으니까 스위퍼 던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야 안 꺾이네 안 꺾이네 이러고 이제 루킹 당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치리노스 선수입니다. 치리노스 선수는 뭐 다승 4위, 이닝 5위, WAR 6위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자책점 12, 뭐 WHIP 12. 그래서 보면은 166으로 이닝도 와이스랑 거의 똑같고요. WHIP가 와이스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볼넷은 굉장히 안 주는. 그러니까 저는 볼넷 안 주는 투수가 훨씬 좋아요. 안타를 맞던 일단 던져야 돼. 볼넷은 진짜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선수는 볼넷을 안 주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치리노스의. 삼진이 적은 거는 이 선수의 주구종, 치리노스의 주구종이 투심이죠. 치리노스는 이렇게 나뉘어요. 두 가지의 치리노스로 나뉘는 거예요. 투심이 좋은 날 치리노스는
완벽한 일선발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심의 무브먼트가 그냥 끝내줘요. 그러니까 포크볼 슬라이더보다 무브먼트가 더 좋아. 직구인데 그냥 오른쪽으로 휘면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투심이 되게 많아요. 그 경우에는 포크볼과 슬라이더는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포크가 되고 그거보다는 구속이 느린 게 슬라이더가 돼요. 오히려 이 슬라이더보다 투심의 무브먼트가 더 좋은 날도 있어요. 푹신 치리노스는 그래서 투심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 저는 더 좋은 선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 가을 무대 경험도 있는 선수고, 그래서 뭐 좌타자 피안토율이 높은 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다. 왜냐? 하나는 좌타자보다는 우타자가 강하니까. 저는 좀 이게 이렇게 강점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는 이제 뭐 다 WR 12 다승 18인데 뭐 피안타율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2할 오픈 7리, 2할 7푼 3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구형 투수인 거죠. 이닝 133이닝 던졌고 자책점 3.31, WHIP가 1.2, 삼진이 그래도 거의 9이닝당 7.9개, 볼넷은 1.7개. 그러니까 제구력이 워낙 좋다는 거죠. 볼넷을 기다리면 안 돼요. 류현진 선수하고의 경기를 할 때는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하는 게 솔직히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창규 선수랑 비교해 볼까요? 임창규 선수 자책점 6이 엄청나죠. 국내 투수인데 다승 공동 7위, WAR 12, 이닝 12, WHIP 12로 거의 임창규 선수 외국인급 투수예요. 그런데 피안타율은 류현진 선수랑 비슷하게 높죠. 좌타자 2할 4푼 8리, 우타자 2할 7푼 3리. 그래서 자책점이 2점대예요. 외국인 투수죠, 이 정도면은. WHIP가 1.25. 삼진을 많이 잡지는 못하죠. 구위가 강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볼넷을 조금 주고 맞춰 잡는 투구가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직구도 138밖에 안 되는데 임창규 선수는 그야말로 그냥 투수는 이렇게 던져야 돼를 보여주는 투수죠. 직구와 이 약 30km 나는 커브가 임창규 선수의 직구를 살려줘요. 커브는 직구랑 구속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은 게 커브예요. 무브먼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직구랑 30km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커브는 지금 어떤 투수보다도 가장 좋은 투구를 더 하고 있고요. 체인지업이 임창규 선수는 항상 거의 무브먼트가 좋아요. 구속 차이도 있지만 이 좌타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브먼트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가운데로 오더라도 정타를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단 이 슬라이더, 여기에 슬라이더로 표기되어 있지만 커터로 임창규 선수는 그냥 거의 토러스트의 커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구속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피안타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슬라이더는 웬만하면 자제하자 라는 게 제가 임창규 선수에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바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동주 선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2푼 1리로 LG 트윈스에게 희망적이죠. 좌타자 피안타율이 높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류현진 선수 제외 그래도 좌타자 피안타율이 다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닝 수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문동주 선수는 이닝을 많이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많이 던졌거든요. 120과 3분의 1이닝.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2위로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 시리즈에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지고 오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LG 트윈스가 1위로 가게 될 경우 큰 장점으로 발휘될 거고요. WHIP는 1.12, 삼진도 10개로 이런 거는 거의 외국인 투수급이에요. 9이닝당 볼넷 율이 2.3개. 구속도 직구가 150으로 거의 외국인 투수급이죠. 48.2. 그 다음에 포크볼이 135. 그걸 20% 던지고 슬라이더도 여전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수가, 그러니까 포크볼이나 체인지업이 되면은 슬라이더는 그렇게 많이 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보면은. 그래서 슬라이더는 조금 아쉬운데 구속 차이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슬라이더가 휘기보다는 그냥 구속 차이, 포크볼과 구속 차이, 포크볼과 이제 무브먼트 차이 정도가 되려나 17.4%, 그리고 커브가 14.5%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토러스는 왜 이렇게 커터를 많이 던지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동주 선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더를 많이 안 던지잖아요. 17.4%로 포크랑 커브를 많이 던지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분석한 건데, 자, 이게 포크볼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포크 이 투심이 154예요. 그럼 벨트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포크볼이 직구랑
포즈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강력하게 던지는 척해서 어떻게 보면은 체인지업보다도 더 어려워요. 포크볼을 직구랑 구별하는 게 직구랑 체인지업을 구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힘이 진짜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던지니까 손가락에 끼고. 그래서 이게 136kg의 포크인데 자 타자 눈앞에서는 벨트 높이에요. 그런데 이게 툭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커브는 조금 다르죠. 이 투구폼이 커브는 힘을 많이 안 주고 던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동주 선수가 이 커브가 쿠세가 좀 읽혔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는 구속차가 121이면 30이나 있으니까 커브가 위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이제 포심은 156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포크볼도 역전이 이렇게 벨트 높이에서 뚝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아요. 톨 허스트의 커브고 우타자의 포크볼은 보통 이렇게 좌타자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톨 허스트의 포크볼은 이 정도 구종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톨 허스트의 포크볼을 좀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염경엽 감독님이 족집게 과외를 한 거죠. 이거는 허경민 선수에게 던진 포크볼인데 이렇게 되고 뚝 떨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벨트 높이에요. 밸런스를 잘 잡힌 타자는 이런 공을 칠 때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이 바닥까지 떨어진 공에 완벽하게 헛스윙을 당한 거죠. 이 포크볼도 보시면 이거는 제구가 안 된 거예요. 토로스트의 포크볼이 약간 이래요. 높게 제구돼요. 그리고 구속이 낮아. 그런데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가니까 헛스윙을 당한 거죠. 이게 약간 토로스트의 포크볼이 지금 이래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포크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릴리스 포인트가 비슷하고 요게 이제 구속차인데 요게 직구랑 포크니까 요거를 구별하기가 타자가 눈앞에서 하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포크볼은 아래로 뚝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슬라이더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슬라이더 위치 가운데로 오죠. 별로 무브먼트가 크지 않아요. 슬라이더가 포크볼처럼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요 높이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슬라이더가 139. 그래서 문동주 선수는 저 슬라이더가 오는 실투를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낮은 공은 웬만하면 치지 말아라. 포크볼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주영 선수예요. 손주영 선수가 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8리로 낮아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도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직구가 굉장히 뛰어나죠. 145지만 사실 뭐 문동주 선수의 직구보다도 더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구위가 좋거든요. 문동주 선수는 직구가 뭐 150, 160 나올 때는 뭐 손주영 선수보다 좋지만 154, 155 정도 나올 때는 손주영 선수의 148이 더 좋아 보이는 실제로 타자들이 치는 것도 그렇고 더 좋은 느낌도 있어요. 좌투수의 이점도 있고요. 구위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이 직구 구위가 굉장히 좋은 투수예요. 그래서 많이 쉴수록 정말 잘 던져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가 보시면 문동주 선수보다 내구성이 좋아요. 144이닝을 던지는데 부상이 없죠. 그리고 여태 동안 많이 안 던졌으니까 손주영 선수는 앞으로도 잘 던질 거예요. 내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선수. WHIP가 1.33, 9이닝당 삼진율이 7.6개, 볼넷은 2.8개인데 이 손주영 선수가 직구랑 커브는 굉장히 좋은데 이 슬라이더가 조금 약하죠. 지금 커터 비율이 높은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그리고 제구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조금 더 연마가 돼야 돼요. 물론 포크볼까지 완성하면 내년에 이 4개 구종이 완성되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선발 이제 3년 차거든요. 문동주 선수도 선발 3년 차가 돼서 포크볼을 연마했어요. 그러면 손주영 선수도 선발 3년 차에 요 슬라이더 정도만 조금 더 잘 구사하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4년 차에는 포크볼 이렇게. 그러니까 선발이 몇 년 차인지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임창규 선수 처음부터 잘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 충분히 기다려주면 좋을 거다.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더 대단하죠. 왜냐면 상무에서 던졌다 한들 1군 선발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135이닝을 던졌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죠. 9이닝당 삼진율도 8.0개예요. 손주영 선수의 직구만큼 구위가 좋고요. 이 송승기 선수의 RPM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도 푹 쉬고 나오면 아직 1년 차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좌타자보다 우타자 피안타율이 낮은 건 요 체인지업을 잘 던지죠. 슬라이더보다 제가 볼 때는 체인지업이 조금 더 위력적이기는 해요.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 선수는 4개의 구종이 고른 그 구종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불펜보다는 선발에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불펜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이닝을 힘을 쥐어 짜내서 막는데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우 선수도 직구 슬라이더만으로도 타자를 다 잡아내잖아요. 유영찬 선수도 그런 느낌으로 송승기 선수는 불펜에는 그렇게 적합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구 54.2. 근데 퍼센테이지가 좋아. 슬라이더 20.9, 체인지업도 13.4. 그러니까 이 송승기 선수는 지금 커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종은 다 슬라이더라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커브도 8.1.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는 대놓고 비교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지표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톨허스트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폰세의 하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말은 못했는데 요 기록이 많으니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직구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런데 솔직히 구위가 폰세 선수랑 직구 구속이 똑같더라도 구위가 조금 낮아요. 그 이유는 폰세 선수랑 피지컬이 달라요. 폰세 선수는 피지컬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토러스 선수는 몸무게가 좀 조금 나가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제2 구종이 체인지업이에요. 퀵 체인지업 17.3%인데 이 선수도 사실 두 번째로 위력적인 건 포크볼이에요. 이 커터보다. 그래서 똑같이 이 선수는 체인지업을 던지고 톨 허스도 외국에서는 이게 체인지업이었어요. 이게 똑같이 던져요. 근데 폰세 선수의 킥 체인지업이 훨씬 톨 허스 선수의 포크볼보다 더 제구도 잘 되고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도 폰세 선수도 커터로 기록될 만큼 약간 이제 많이 안 휘어요. 폰세 선수도 보통 이 체인지업이 위력적인 사람은 임창규 선수도 그런데 이 슬라이더가 슬라이더보다는 커터에 가까워요. 그걸 17.3% 던지거든요. 그런데 요게 아쉬운 거죠. 뭐가 아쉽냐면 폰세 선수는 직구랑 체인지업이랑 요 슬라이더 비율이 커브랑 17, 17, 17로 정말 이상적인 비율을 던지는데 톨러스 선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커터가 28.1, 포크가 18.2인 거예요. 커브도 11.4고 그러니까 폰세 선수랑 딱 비교하면은 요거를 17, 17, 17 던지면 토러스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벌크업 좀만 하고 그러면은 아직 어리니까 폰세 선수는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경험이 좋고 폰세 선수는 처음부터 잘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올 시즌 어마어마해진 거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퀵 체인지업 배우면서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작년보다. 그래서 토러스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피칭 이 가지고 있는 구질 자체도 똑같아요. 커브 똑같고 커터 똑같고 체인지업 똑같고 그렇죠? 4개의 구종을 가졌고 구속도 나쁘지 않아요. 구속도 조금씩 낮죠. 그러니까 벌크업하고 이러면은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WHIP가 이게 폰세 선수가 0.93, 뭐 토러스도 요거보다는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직전 경기가 안 좋았죠. 12.5, 9.0. 그래서 피안타율도 좌타자는 그나마 비슷. 2할 1푼 6리 계속 1할 때였는데 저번 삼성전에서 다 올라갔죠. 우타자는 이제 폰세가 1할 8푼 9리, 토러스가 2할 6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은 계속 높기는 했어요. 자, 어쨌든 보이시죠? 그래서 토러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스 선수와 치리노스인데요. 와이스 치리노스는 솔직히 말하면은 컨디션 좋은 날은 와이스 못지 않다. 와이스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런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종종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이 스위퍼가 많이 안 휘는 날이에요. 스위퍼가 와이스 선수도 똑같아요. 여름에 땀 많이 나거나 이 스위퍼가 손가락으로 채서 던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더보다 더 세게 던져야 되는 게 스위퍼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뭐 손 악력이 좀 딸리거나 근데 와이스는 이제 손 피지컬이 좀 좋고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좀 손아귀가 딸리는 날보다는 땀 많은 날 스위퍼를 잘 못 던지더라고요. 더운 날. 그런데 치리노스 선수는 이제 투심을 눌러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찍어요. 투심을 아래로 눌러 찍어. 그래서 손아귀 힘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투심이 직구처럼 오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치리노스 투심이. 그래서 손에 힘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147. 그래서 이게 잘 던지면은 치리노스는 진짜 최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좀 아쉽. 와이스 선수도 스위퍼가 안 되면 좀 아쉽. 근데 이제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치리노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자책점이 2.85고 3.29가 된 거죠. 그런 둘의 좀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 구위가 좀 더 좋은데 이 투심이랑 훨씬 상관없어요. 직구 구속보다 낮아도 훨씬 좋아요. 투심의 무브먼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스 선수는 확실히 계속 발전하는 선수예요. 체인지업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커브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래서 좀 그렇다. 치리노스 선수도 뭐 마찬가지로 뭐 좋으면 포크랑 슬라이더 뭐 이런 게 더 좋아지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두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컨디션에 좀 좌우 많이 된다. 자,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와 임창규 선수예요. 여기는 네, 임창규 선수가 우세하죠. 류현진 선수도 매우 매우 뛰어나지만 이닝을 봐도 133이닝, 155이닝, 자책점을 봐도 3.31, 2.9. WHIP는 류현진 선수가 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볼넷을 안 주니까. 하지만 임창규 선수가 더 범타를 많이 유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7푼 3리로 똑같은데 좌타자 피안타율이 류현진 선수가 2할 5푼 7리, 임창규 선수가 2할 4푼 8입니다. 둘 다 제구형 투수인데 아무래도 어린 선수가 유리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문동주 선수와 송승기 선수인데요. 문동주 선수가 자책점이 3.59예요. 송승기 선수가 3.38이고요. 문동주 선수가 120이닝을 던졌는데요. 송승기 선수가 135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누가 더 좋은 선수예요? 송승기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임팩트 면에서는 문동주 선수가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뭐랄까? 실링이라고 하죠. 더 높은 포텐셜은 문동주 선수가 갖고 있는 날이 맞아요. 그래서 긁히는 날. 저번에도 이제 불펜으로 나와서 161km 던지고 포크볼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이러면 공략 못해요. 그런데 문동주 선수는 약간 견갑골 이슈도 있어요. 구속이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 포크볼을 던지다 보니까 포크볼이 사실 손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그러니까 투수에게 그나마 무리가 많이 가는 공이거든요. 모든 구종 중에 포크볼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수는 체력적인 한계가 약간 있는 선수예요. 아직은 조금 더 뭐 벌크업도 하고 피지컬도 키우면 더 좋아지겠지만, 근데 송승기 선수는 그렇게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는 투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송승기 선수와 문동주 선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단기전 활약이 긁히는 날이냐 안 긁히는 날이냐 따라 많이 달라질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적인 거는 문동주 선수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규 시리즈 8-8 할 때 만나는 문동주가 아니라 지쳤을 때 만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4선발은 크게 뭐 뒤처진다고 볼 수 없어요. 기록이 실제로 그래요. 3.59, 3.38입니다. 물론 삼진도 많고 WHIP도 낮은데 신기하죠? 이 평균 자체 좀 구속도 높고, 야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록만 단순한 수치, 뭐 직구만 빠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뭐 포크볼도 매우 좋지만 뭐 그래서 실제로 피안타율도 낮지만 되게 재밌죠. 이런 게 기록이고, 자, 우리의 손주영 선수는 제 생각에는 한국 시리즈에서는 불펜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3연전에도 손주영 선수가 선발로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뺐는데요. 어쨌든 손주영 선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불펜 영상이 남았으니 불펜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발 투수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분이 넘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원하고요. 저는 되게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원 투수 편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선수들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4개로 나눠서 찍게 되네요. 자, 그 사이에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1위 역전기에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건 이제 올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LG 아닌 두산전 선발일까 이것 때문에 봤는데요. 선발 로테이션에 변칙은 없다라고 해서 뭐 SSG 랜더스 전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이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치르고, 뭐 우리 LG는 NC와 그다음에 롯데와 한 다음에 하나랑 경기를 치르는데, SSG 감독 이승용 감독님이 와이스가 선발로 나온다더라 했고, 조성환 감독 대행이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다 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SSG전은 비가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류현진 선수가 이 두산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와이스, 폰세, 문동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문동주 선수가 두산전에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류현진, 폰세, 와이스, 뭐 와이스, 폰세, 류현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아직 모르지만 변수는 비예보다 뭐 류현진 선수가 3경기 강했다 하지만 저 같으면 더 변수 없는 문동주 선수를 쓸 것 같아요. 푹 쉬기도 했고. 자, 어쨌든
이 구원 WAR인데요. 하나가 LG보다 많이 앞서고 있어요. 12.15고 7.0 이렇게 많이 앞선데 실제로 많이 앞서냐.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수성률은 LG가 더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를 한 수성률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이 이제 많죠. 왜냐하면 확대 엔트리를 통해서 많은 투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감독님의 특성이라는 건 있거든요. 어떤 선수를 더 많이 쓰고 어떤 선수를 필승조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현재는 경기 초반과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경기 초반에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6회에는 주연상, 7회에는 박상원, 8회에는 한승혁, 9회에는 김서현, 그리고 뭐 좌완이 있을 때 김범수 선수가 필승조 정도 필승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다르죠. 지금 운영을 보면은 아예 달라요. 지금 불펜데이 때 윤산훈 선수 나왔을 때 김종수, 황준서, 주연상, 박상원, 엄상백, 김서현. 지금 이제 아예 다르죠. 어쨌든 6이닝 3실점으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김범수, 엄상백, 조동욱 이렇게 아예 달라요. 지금 운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박상원, 황준서, 김종수, 김범수, 김서현 이렇게 운영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감독님이 많이 쓴 그런 선수들 위주로 정우주 선수가 대체 선발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뭐 생각보다 잘 던졌거든요. 문동준 선수가 패배했을 때 키운전인데 둘 다 키운전인데 뭐 생각보다 여기는 굉장히 잘 던졌고 여기도 나름 준수해요. 강진 선수 빼고 그래서 뭐 윤산음, 엄상백, 김범수, 주현상, 조동욱, 김서현, 주현상, 박상원, 김범수, 엄상백, 조동욱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완전 시즌 초하고 아예 다르죠. 어쨌든 시즌 초에는 뭐 김용우 그러니까 아예 유영찬 선수도 없었고 김용우 선수도 필승조가 아니었고 뭐 함덕주 선수도 없었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최근에 맞춰서 지금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필승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 그 뭐야 6회는 이제 뭐 김진 아 뭐야 6회는 이제 필승조가 이정용 선수, 그 다음에 7회가 김진성, 뭐 8회가 김영우, 9회가 유영찬 선수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김영우 선수를 그냥 위기 때마다 그냥 무조건 출전. 약간 이렇게 하고 있죠. 위기 때는 그냥 김영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김진성, 그 다음에는 뭐 이정용, 그 다음에는 김영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필승조는 뭐 함덕주 선수도 잘 쓰고 있고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박명근 선수, 배재선 선수 뭐 잘 던져 장현식 선수, 백승현 선수는 드디어 2군 갔고 이제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어떤 투수가 나올지.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회 마무리는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김서현 선수와 유영찬 선수인데요. 둘이 방어율이 2.74, 2.77로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둘의 특성이 있죠. 잘 던지는 날은 진짜 잘 던지는데 잘 안 되는 날은 어쩌라고 막았잖아.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투수들이죠. 김서현 선수가 굉장히 구위가 좋아서 9이닝당 삼진율이 9.8개인데 유영찬 선수는 더 좋아요. 11.1개. 왜냐면 김서현 선수는 이 직구 자체가 끝내주는 선수라 직구 제구 잘 되고 이러면은 슬라이더로 삼진 잡고 이러는데 유영찬 선수는 이 슬라이더는 거의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직구가 147인데 슬라이더가 거의 아주 화끈하게 휘죠. 스위퍼처럼. 그래서 스위퍼에 가까운 슬라이더죠. 유영찬 선수는. 포크볼도 있고 구종이 3개고 김서현 선수는 구종이 거의 2개고요. 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더 안정적이기까지 한 정우주 선수와 김영우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 다 후반기에 아예 그냥 다른 선수가 됐어요. 특히 이 정우주 선수 놀라운 거는 거의 직구만 던지는데도 삼진이 14.3개로 그냥 KBO 리그 최고의 삼진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폰세 앤더슨보다도 삼진율이 높아요. WHIP도 1.08밖에 안 돼요. 방어율이 높은 건 죄다 직구만 던지니까 홈런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후반기에는 뭐 슬라이더랑 커브를 전반기보다는 잘 던져요. 하지만 김영호 선수는 직구 구속이 지금 정우주 선수보다 빠르죠. 151로 155, 154를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슬라이더가 잘 던지는 날은 거의 메이저리그급이다. 후반기에 김영호 선수는 정우주 선수의 직구 같은 구위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고속 슬라이더죠. 지금 142가 아니라 거의 뭐 147 정도, 뭐 빠를 때는 149 정도 던지는 이 슬라이더가 가히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직구 슬라이더 거의 투피치 위주 느낌이죠. 커브는 뭐 시즌 초에 많이 던졌는데 후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안 던지죠. 왜냐하면 슬라이더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두 선수도 너무너무 궁금한 매치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김범수 선수가 이제는 이제 그 박상원 선수와 한승혁 선수가 없으니까 김범수 선수가 저는 이제 필승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FA를 앞두고 진짜 FA 로이드가 뭔지 완전히 보여주는데,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에서 이제는 포크볼과 커브볼까지 장착을 해서 69경기 45이닝을 던졌는데 자책점이 2.4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WHIP가 1.13밖에 안 돼요. 삼진율은 7.8로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어쨌든 되게 잘 던집니다. 그리고 이 김진성 선수가 오히려 시즌 초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힘이 드는지 나이도 있으니까 포크볼 직구 투피침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타점에서 던지다 보니까 이 포크볼이 거의 마구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삼진율도 8.19, WHIP는 조금 높죠. 1.25로. 그래서 뭐 김범수 선수, 김진성 선수는 굉장히 좋은 필승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감독님의 구상에는 아직까지는 박상원 선수가 필승조겠죠. 왜냐하면 전반기 내내 2점대 자책점을 가지고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72경기 65이닝이다 보니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박상원 선수는 이 포크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포크볼이라는 게 어쨌든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직구랑 포크볼의 위력이 좀 떨어지면서 후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IP가 1.31로 이정용 선수는 이제 31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그런데 이정용 선수는 원래 직구가 너무나 뛰어난 선수였는데 직구 구속이 낮아지면서 어쨌든 올해 전역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직구 구위가 좀 낮아지면서 뭐 나머지 포크볼 슬라이더는 준수한데 커브볼도 이 직구가 뛰어났을 때는 나머지까지 함께 살면서 굉장히 뛰어난 피칭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력이 나쁘지 않아서 어쨌든 4.94고 WHIP가 1.23으로 이 박상원 선수의 WHI보단 낮거든요. 그리고 삼진율도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이정용 선수의 방어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는 쉬고 나면은 좀 잘 던져질 텐데 아무래도 쉴 겨를이 없죠. 그 다음에는 뭐 좌투수라 둘이 묶었어요. 조동욱 선수가 이제는 이제 좌타자를 좀 막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 이닝을 던질 때도 있고 선발한 적도 있는데 자책점이 4.21이고 WHIP가 1.84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좌타 원포인트가 아니면은 이렇게 불펜으로 안심하고 1이닝을 맡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반면 함덕주 선수는 방어율은 4.88로 조동욱 선수보다 높지만 WHIP가 1.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책점은 계속 낮아질 수가 있어요. 삼진도 8.6으로 높죠. 그런데 함덕주 선수가 문제가 뭐냐면 직구 구속이 너무 낮아서 홈런이나 장타를 많이 맞아서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144, 143 이렇게 던지면 함덕주 선수는 워낙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디셉션 동작이 좋기 때문에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이렇게 잘 요리할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두산의 마무리도 했겠어요, 이 구속으로. 그런 만큼 조금 이제 함덕주 선수는 향후 성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 이 김종수 선수가 참 신기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왔고 굉장히 꾸준히 잘 던져주고 있어요. 3.3의 자책점에 무려 60이닝을 던졌습니다. 멀티 이닝도 되게 자주 하고요. 직구도 은근 묵직해요. 이 직구 9개로 막 강백호, 안현민 막 이렇게 잡은 적도 있거든요. 세 타자 연속 삼진 잡은 적이 있어요. 직구만 던져가지고 그 직구도 묵직하기도 하고 슬라이더 커브의 제구도 꽤 괜찮아요. 슬라이더도 무브먼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1.48의 뭐 WHIP, 8.4개의 삼진율, 볼넷이 많은 게 오히려 좀 의외일 정도. 제구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박명근 선수가 정말 올해 3, 4월에 센세이션 했죠. 그야말로
아, 이 선수 뱀 찍고 어떻게 치냐? 김서현 선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4.78로 자책점이 높아지긴 했어요. 직구 구속이 145인데 이 체인지업 제구력과 직구 구속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나머지가 쭉 살아나갈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직구 구속도 145, 6 정도 나오지 막 150 근처까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WHIP가 1.33인데 9이닝당 삼진율이 7.2개. 어쨌든 박명근 선수가 좀 더 살아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준현상 선수가 2년 동안은 진짜 리그 최강의 마무리였어요. 2024, 2023. 그런데 아무래도 그 두 해 동안 너무 많이 던졌더니 올 시즌은 굉장히 부진해요. 일단 직구가 가장 문제예요. 직구가. 그래서 자책점이 5.18이고 WHIP도 1.63이에요. 그런데 뭐 구종이 많다 보니까 삼진율은 8.1개로 좋은데 슬라이더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니까. 근데 직구 구속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지강 선수는 오히려 좀 이제 이 4.82로 오히려 주현상 선수보다 자책점이 낮은데 많이 던지진 않았고요. 제구력이 최근에 후반기 마지막에 좀 좋은 게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요소기는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윤산음 선수를 어디까지 상수로 둬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남은 이 후반기 마지막까지 이 선수 지금 얼마 던지지도 않았거든요. 14와 3분의 2이닝이니까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그러니까 뭐 보급형 린스컴, 한국의 린스컴이다 이러고 하는데 직구 140, 직구도 150이 곧잘 나와요. 평속이 147이니까. 그리고 이 높은 타점에서 던지는 커브가 마치 김진성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포크볼을 던지듯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이 커브볼이 특히 높은 커브볼이 들어온다. 타자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아웃입니다. 슬라이더도 꽤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WHIP가 1.0이 삼진율이 9이닝당 9.2개 14와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아서 아직은 뭐 상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는 구속이 148, 149 나와서 좋은 것 같았지만 어쨌든 자책점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수로 보기 되게 어렵고 배재준 선수가 잘할 듯 못해요. 직구가 148인데 평속이 슬라이더도 나쁘지 않은데 9이닝당 삼진율도 9.7인데 자책점이 지금 5.54거든요. 그래서 이 배재준 선수가 좀 잘 던져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뭐 강재민 선수는 육군 전역 후라, 참 김경문 감독님 특이하죠. 굉장히 잘 던질 때는 올림픽에 데려가지 않고 육군 전역해서 뭐 상무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데려와서 쓸만하다 썼지만 역시 안 좋죠. 당연히 쓸 리가 없죠. 육군 전역하고 바로 왔는데.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매치업도 되게 재밌는 거죠. 엄상백 선수가 불펜으로 전환하고 선발로, 그러니까 78억 준 FA인데 불펜을 사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직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불펜에서는 직구 구속도 150, 151 나오고 이러면서 확실히 투피치의 단조로움이 선발로는 불가능하지만 불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 그런 느낌.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아무래도 팀의 사정상 충분히 선발로도 가능하지만 팀의 사정상 불펜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엄상백 선수보다는 더 잘 던지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한승혁 선수, 지금 2군에 가 있는 두 선수인데 한승혁 선수가 너무 좋은 성적, 지금 2.43이잖아요. 2.43. WHB가 1.3이고 그런데 2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와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올까 너무 궁금합니다. 뭐 부상인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직구 평속도 146이고 그리고 장현식 선수 2군 갔는데 안 돌아올 겁니다. 1.73이죠. 돌아오면 안 돼요. 145 던지는데 슬라이더 포크, 어쨌든 슬라이더 포크인데 이 좀 달라요. 이 슬라이더 포크랑 한승혁 선수의 슬라이더는 휘는데 장현식 선수의 슬라이더는 포크볼처럼 아래로 떨어져서 포크볼 슬라이더가 하나의 구종이 되어버려서 좋지 않습니다. 자, 불펜이 그러면 이렇게 다 필요하냐라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영경혁 감독님도 불펜을 한 5-6명은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한국 시리즈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시리즈에서 무려 7명을 쓰면서 최원태 선수가 3분의 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음에도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던, 무려 7명의 투수가 8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가져왔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창규 선수도
3과 3분의 이닝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또 7명의 투수가 5와 3분의 이닝을 던지면서 승리를 했던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펜 투수는 저는 7명 정도는 이제 상수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 팀의 불펜에서 순위를 좀 매겨보면 어쨌든 마무리는 좀 바뀌지 않을 거다. 마무리는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 바뀔 거다. 그럼 마무리를 빼고 김서현 마무리, 유영찬 마무리를 빼고 그 다음 저는 1번이 정우주, 김용우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이 저는 김범수. 왜냐하면 좌타가 많은 LG를 상대로 김범수가 하나에선 2번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함덕주 선수를 같이 2번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상수는 저는 좀 특이하지만 엄상백 선수와 손주영 선수를 상수로 삼았어요. 왜냐? 한국 시리즈에서 두 선수 무조건 쓸 것 같아. 중간에. 손주영과 엄상백 선수를 무조건 쓸 것 같아서 3번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최근에 가장 좋은 윤산음 선수를 4번으로 놨고요. LG 트윈스는 김진성 선수를 4번으로 놓은 거죠. 푹 신 김진성 선수는 분명히 한국 시리즈에서 잘 던져줄 테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전 웬만한 변수가 적은 김종수 선수 그리고 이정용 선수를 놨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한승혁 선수가 왠지 돌아올 것 같다. 그럼 LG에서는 이지강 선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은 박상원 선수와 박명근 선수 정도로 봤어요. 이 정도를 불펜 상수로 보고 그러니까 전부 뎁스를 비교하면 솔직히 하나이글스가 더 좋아요. 그런데 7명만 비교할 때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김서윤 선수와 유영찬 선수 좀 비슷할 것 같아. 일단 어떤 점이 비슷하냐? 김서윤 선수는 이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서윤 선수가 잘 던질 때 엄청 잘 던지는 걸 전 정말 잘 알아요. 하지만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올 거예요. 김서윤 선수는 한국 시리즈까지. 벌써 한국 시리즈를 예상하냐 하지만 저는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영찬 선수는 충분히 더 쉴 거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마무리는 비슷하다. 어쩌라고 막았잖아요. 잘하니까. 그러면 이 정우주 선수와 김영호 선수도 어떠냐? 김영호 선수가 이렇게 잘 던지잖아요. 2점 영상에. 슬라이더도 지금 제가 메이저리그급 슬라이더라고 하고 직구도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저는 정우주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고 봐요. 지금 9이닝당 삼진율 14.3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직구가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급 직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펜으로 던질 정우주 선수. 지금 48이닝이거든요. 아직 많이 안 던졌거든요. 한국 시리즈까지 오더라도 김영호 선수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엄상백 선수와 손주영 선수는 저는 냉정하게 당연히 손주영 선수가 위죠. 그 누가 봐도 엄상백 선수가 최근에 잘 던졌다고 하지만 자, 그런데 전 여기가 정말 모르겠어요. 윤산우 선수 진짜 모르겠어. 이 기록만 보면은 지금 당연히 김진성 선수보다 좋죠. 하지만 14 이제 겨우 15이닝 던진 선수를 상수로 볼 수는 없잖아요. 김진성 선수 최근에 안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한국 시리즈로 가면 푹 쉬고 와서 저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가을 야구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은 김진성 선수가 좀 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붙는다고 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김종수 선수와 이정용 선수인데 큰 변수가 없는 한 여기는 김종수 선수가 전 냉정하게 위라고 봐요. 60이닝 동안 3.3의 자책점을 보여줬어요. 이종효 선수 가을 야구 그런 거 있다 하지만 이 직구 구속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김종수 선수가 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승혁 선수와 이지강 선수 돌아오는 걸 가정하면 한승혁 선수가 많이 위죠. 네. 이지강 선수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6명만 놓고 보면은 불펜이 우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유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불리하지는 않다. 이 6명만 보면 1명, 2명, 3명, 4명, 5, 6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이 부분은 뺐거든요. 박상원 선수, 박명호 선수.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아서 뺐는데 6, 7명만 볼 때는 생각보다 하나 이글스의 불펜에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의 이 불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전반기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박상원
박상원과 그 한승혁 선수와 김범수 선수가 어마어마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범수 선수 1점대, 한승혁 선수도 2점 초반, 박상원 선수도 2점대, 김선 선수도 2점대. 그러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WAR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진도 많이 잡고. 그런데 후반기로 가니까 김서현 선수 망가진 적도 많았고, 한승혁 선수는 보이지도 않고, 박상원 선수는 이제 4점대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 한 명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정우주 선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의 이 불펜은 LG 트윈스의 불펜하고는 저는 사실 한국 시리즈 만난다? 그러면 피로도까지 포함하면 정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낮 12시에 이 종합적으로 선발, 타격, 불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신 분들은 참석 가능하면 점심시간이니까 그냥 라이브 한번 켜두시고, 못 보셨다면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감사합니다.